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숨도 못 주무셨죠? 네, 저도 미국 시장 보느라고 자다 깨다는 아주 공포의 시간, 좀 괴롭죠. 날은 덥고 밖은 습하고 잠은 안 오고 주식시장은 박살이 나 있고, 그 다음 미국은 그 CPI가 생각보다도 엄청 많이 오른 9.1을 기록하면서 이거 주식시장 오늘 박살나는 게 아니냐, 이런 공포감을 가지고 자다 깨다 해봤는데 한 4시경 일어나니까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웬 떡이냐 하고 또 잠깐 눈을 붙이고 5시 일어났더니 모든 게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하락 마감한, 그러한 하루 내에서도 아주 체인저블한 변화가 심한 그런 하루 장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생각보다는 잘 방어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서 물가 피크아웃에 베팅하라.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정점에 오히려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요인 하나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지 않고 잘 버텼는데, 특히 오늘 이제 금리 상승의 가장 치아가 반도체와 2차전지 이러한 성장주들이 무너지지 않고 주가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요약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요일 미국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하락을 시작했다가 반등을 좀 하다가 살짝 끝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나스닥 종합지수였는데 상승하는 기간이 좀 시간도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소폭 하락하며 11,25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S&P도 마이너스 0.35% 하락을 하며 마쳤는데요. 이 나스닥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서서 마감을 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렇게까지 공포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 이제 생각보다도 장이 돌아서면서 좀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이 있어서 오늘 혹시 또 단기 이익 실현물의 분량이 바로 나오지 않겠느냐. 요즘 거의 하루 만에 나와버리죠. 그렇죠? 며칠을 못 버티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오늘 약보합도 그 정도 약보합세, 아주 큰 하락세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큰 강세도 없는 약보합 정도의 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경제TV가 전하고 있는 금일 글로벌 시장의 투자 키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6월 CPI가 전년비 9.1% 상승했다. 1981년 이후 최고다. 미국 6월 근원 CPI가 전년비 5.9% 상승했다. 예상치는 5.7%였는데 전월은 6.0이었죠. 네, 바이든이 CPI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했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이다. 유가 하락분이 미반영이 돼 있다. 이러면서 좀 시장을 달래면서 장이 살짝 그래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BOA가 미국 올해 완만한 침체에 진입할 것이다. 내년 실업률이 4.6%가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9.1%를 이제 세세하게 이제 뜯어보는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애널리스트들이 오늘 다양한 자료를 많이 낼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이 9.1%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에너지 가격이죠. 당연히 이 에너지 가격에서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을 줬던 것은 가솔린 가격이었습니다. 가솔린. 이 가솔린 가격이 전년 동월비 7.5%, 전년 동월비는 11.2%나 올랐네요. 그렇죠? 네, 11.2%. 그래서 지금 가솔린이 갤런당 5달러였던 것이 지금 4.6달러까지 지금 빠졌는데, 이 빠진 것들은 반영이 안 되고 3달러 후반에서 5달러까지 올라간 그 충격적인 것들이 일단 시장에 반영이 된 거죠. 가솔린이 전년 동월비 11.2%나 상승하면서 미국 CPI 9.1% 상승의 주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 특히 가솔린 가격이 향후에 어떻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냐, 이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꺾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바이든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중고차라든지 임대료 가격은 전년 동월비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피크아웃을 친 게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이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피크아웃을 친 것 같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하락 추세로 CPI가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대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보면 캐나다가 100bp 금리 인상을 했죠. 1998년 이후 최대폭이다. 얘들도 아주 무식하게 인상을 했네. 100bp나. 영국 총리가 후보가 6명을 압축이 됐다. 1차 투표에서 수낙 전 재무장관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EIA가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했는데 325만 4천 배럴 증가했다. 2주 연속 증가를 하고 있죠.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WTI 가격의 하락의 요인이 되죠. 그래서 오늘 WTI 가격이 95달러까지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WHO가 각국의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있죠. 거리두기도 제도입해야 된다. 얘들은 이제 와서 뒷북치는 아주 바보 같은 애들이죠. 자, 오늘 역시 핵심은 미국 CPI 9.1이다. 그 CPI를 뜯어봤더니 원유 에너지 가격이 가장 큰 상승폭의 원인이다. 그 중에서도 가솔린 가격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나머지는 중고차라든지 임대료, 과거 그 금리 상승의 원인이었던 지난달에는 임대료가 이제 크게 오르면서 이제 상승의 원인이었는데 이제는 가솔린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솔린 가격은 지금 잡히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 CPI가 피크를 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된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너지지 않고 플러스로 끝났다. 하지만 예, 우리 리스크 요인으로는 어제 우리 한국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약보합이나 강보합에서 살짝 마감되는 그러한 장세가 전망이 된다.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하면서 장을 바라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미국 시장을 보면서 오늘 한국 시장을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환율은 0.09% 하락해서 1,30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WTI도 WTI 살짝 올랐네요. 96.51달러. 네, 제가 살짝 빠졌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봤네요. 96.51달러 0.34% 오르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가스 가격을 보면 어제는 빠졌는데 오늘은 7%는 올랐네요. 여전히 노드스트림 원을 대해서 막아버리는 거에 대해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유럽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죠. 이게 안정이 안 되면서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일단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이제 금리도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네요. 초창기에 CPI가 발표되니까 착 올랐다가 이게 꼭대기이지 않느냐, 막 거의 뭐 피크아웃 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하락을 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금리가 다시 보합 내지 하락 마감을 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2년짜리는 3.14%, 단기금리 쪽은 올랐네요. 9.5bp 상승을 했고 5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10년은 4.3bp가 하락을 해서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가 오히려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이건 뭐 12bp나 네, 하락을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제 더 많이 벌어져 20bp 이상 벌어지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때는 우리 주식 시장이 좋은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채권 금리가 좀 안정을 좀 찾아야 되는데 단기 금리는 오르고 장기 금리는 하락하는 전형적인 경기 침체 초창기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 주가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애플은 0.25% 하락해서 145달러. 테슬라가 1.7%나 상승을 했네요. 다시 700달러를 회복을 했는데 캐노코드라는 미국의 증권사가 리비안과 함께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뭐 전기차 외에도 인공위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동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냈죠. 또는 리비안에 대해서도 향후에 추가로 자동차가 더 잘 팔릴 것이다. 전 리비안의 목표 가격을 60달러 이상을 내면서 리비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에코프로 BM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1,000억이 넘게 발표가 됐어요. 2분기 실적이. 시장은 700억 초반대를 예상을 했는데 가격이 1,000억 이상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면서 장외 시장에서 시간외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15일부터 나올 그 어마어마한 무상증자 물량을 과연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이제 어떤 긍정적인 요소는 나왔는데
과연 시장에서 엄청나게 쏟아질 이 물량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124,700원이 원가인데 오늘 일단 원가 수준까지 올 것 같고 내일부터 이제 물량이 쏟아질 것 같은데 이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 물량 소화가 끝나면 다시 목표 가격은 15만 원이다. 15만 원이 우리가 시가총액으로 하면은 거의 15조 가까이 되는 그런 금액이죠. 이 정도에서 파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0.37%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0.54%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을 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엔비디아는 당분간 옆으로 좀 기면서 바닥 다지기를 할 것 같습니다. TSMC는 2.77%나 상승을 했어요. TSMC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반대로 움직이는데 대만의 TSMC는 이제 모든 악재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니냐. 그리고 생각만큼 오더컷이나 이런 데서 기술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오더컷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전방 산업의 침체가 나타나면서 TSMC가 아주 뭐 150달러부터 81달러까지 하락하는 그러한 조정 양세를 보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삼성전자도 이제 58,000원대에서 6만 원을 향해서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6만 원까지 한번 올라서야죠. 올라서서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수도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할 이유는 없다. 이제 모든 글로벌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바닥을 다지고 향후에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강할 것인지 약할 것인지 또한 우리와 생각과 다르게 리오픈이 확실히 일어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갈지 3분기가 이제 시장의 꽃이지 않습니까? 네, 3분기가 시장의 꽃인데 3분기의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경제 지표들이라든지 다음에 이제 미국 FMC의 긴축 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엮여서 어떤 방향성과 불명확성이 사라진다면 시장은 충분히 기술적 반등, 제가 그렇게 외치던 베어마켓 랠리 바닥에서 한 15% 정도 올라오는 그러한 시장은 오지 않을까. 지수가 한 15% 올라오면 개별 종목은 한 30% 올라오는 거죠. 네, 이걸 먹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 버티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떠나지 마라. 끝끝내 붙어 있어야 이 20에서 30% 정도 개별 종목 상승을 먹을 수가 있다. 이걸 먹고 한 50%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올라오는 테마주를 찾아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포커스를 집중화시키자. 폭탄을 이러한 전략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기회 모시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0.54% 하락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0.37% 상승 마감을 했네요. 노블록스는 2.93% 하락하며 3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BTC, 즉 비트코인은 뭐 2만 달러가 여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19,654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금일 시장 마지막으로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 시장은 작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CPI가 꺾일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우세하다면 오히려 상승 반전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하지만 국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나 미국의 지속 인상 가능성의 무게를 둔 보수적 스탠스 전략도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어서 매도 강도가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코로나 관련주와 인플레이션 방어주의 상승이 전망되며 다음에 성장주나 IT, 성장주의 핵심인 IT 반도체, 2차 전지주들은 좀 흔들릴 확률은 있어 보인다. 향후 주가 바닥 찾기와 다지기, 그리고 새로운 테마 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투자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천한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이제 결론이네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에 너무 빨리 이제 분석을 했는데 내일 또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목요일이네요. 즐거운 또 주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뭐 오늘 크게 하락할 거나 상승할 것 같지도 않은데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장을 묵묵히 지켜보는 그러한 내공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